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래에서의 글로벌 특파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스페인의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인데요. 어떤 주제를 고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슬슬 코로나 관련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관광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관광과 관련된 경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오버투어리즘 인 바르셀로나입니다. 먼저 오버투어리즘의 의미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오버투어리즘이란 관광 수용력을 넘어선 수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는 오버투어리즘의 대표적인 도시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한 해에만 인구 160만 명이 거주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3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지역민 경제적 소외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70% 이상 감소하면서 이 오버투어리즘과 관련된 문제가 반강제적으로 해결되는 듯 했지만, 코로나 규제가 완화된 현재 회복된 관광 경제와 함께 다시금 이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서 바르셀로나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쓰레기 문제, 소음 문제를 넘어서 지역민들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임대료 급증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공유 숙박시설의 증가로 바르셀로나 시내의 임대료가 급증했다고 하네요. 2019년 기준으로 바르셀로나 주민들은 월급의 평균 56%를 임대료로 지불한다고 합니다. 집주인 또한 장기로 세입자에게 집을 렌트하는 것보다 단기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집을 대여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 렌트 매물이 없어지고 원주민들의 거주 지역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대료 급증과 함께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물가도 함께 상승하여 원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민들의 반관광 정서를 불러일으켰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Tourism Kills the City라는 슬로건과 함께 일부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단터버스를 멈추고 그들을 향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운동까지 일어났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르셀로나 또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도시세, 관광세입니다. 아마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숙박업소에서 도시세, 관광세를 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보통 시티텍스라고 하죠. 이렇게 도시세, 관광세를 걷어서 관광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인실 호스텔을 사용했는데요. 1박에 3.03유로, 약 4,000원의 도시세를 내게 되었어요. 총 3박을 머물게 되면서 12,000원이라는 세금을 내게 돼서 조금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금이 높을수록 더욱 세금이 비싸진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유명 관광지 1일 입장객 수 제한입니다. 제가 어제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다녀왔어요. 다른 가우디 건축물들이 이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장 구매를 하려 갔거든요. 그런데 현장 구매가 안 된다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게 됐어요. 오로지 인터넷 구매만 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1일 입장 가능한 관광객 수 제한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매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정된 날짜에 입장 가능한 시간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여서 1일 입장객 수와 그리고 시간대에 따른 입장객 수를 제한함으로써 관광 총량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죠. 저는 운이 좋게도 당일에 남은 티켓이 있어서 부랴부랴 구매했는데요. 바르셀로나의 다른 관광 명소들도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바르셀로나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숙박업소 관리입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신규 호텔 또는 호스텔을 건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관광객 숙박 지역을 한정하고 관광객 집중을 막으려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또한 불법적 숙소를 단속하고
임대료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광객 분산 유도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바르셀로나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주변 도시 관광을 안내해주며 이웃한 도시의 관광을 개발함과 동시에 관광객을 분산시키려는 방법입니다. 바르셀로나 시내 7개의 관광 안내소에서 시체스, 타라고나, 몬체라트 등의 도시들을 추천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분산되는 관광객의 역할을 맡아서 몬세라트 관광을 다녀왔는데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으니 함께 시청해보시죠. 오늘은 바르셀로나의 오버투어리즘을 조금 예방하는 방법으로 바르셀로나가 저희한테 제시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들 여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먼저 관광 안내소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가면 해답을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산츠역에 있는 관광 안내소를 가보려고.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나 안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르셀로나에서 제시하는 오버투리즘의 해결 관광 방법은 바로 카탈루냐 위치한 다른 주변 도시들을 관광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광객을 분배를 하자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관광 안내소에 가면 설명서 쓴다고 하네요. 저건가 인터넷. 여러분, 제가 원래는 관광 안내소를 찾아가서 추천을 받는 것부터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관광 안내소가 없어졌어요. 이 구글 지도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딴 곳을 보니까 제가 있는 곳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제 수소문을 해본 결과 관광 안에서 가면은 요런 지역을 추천해준다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한 곳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제 관광 안내소에 추천을 받아 생각을 하고 몬체라트라는 지역 갈 거예요. 몬체라트는 바르셀로나에서 기차로도 갈 수 있고 버스로도 갈 수 있는데요. 편도에 1시간? 조금 덜 걸리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가우디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가보려고요. 살짝 속상하네요.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는 지금 스파냐 관광을 있거든요. The best way to go to 몬체라트. 몬체라트에 가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 곳곳에 몬체라트를 갈 수 있다는 표시들이 있거든요. 몬체라트. 이곳에 몬체라트를 갈 수 있어요. 티켓 삽니다. 여기는 사막 열차를 올 거니까 이걸 하고 왕복권을 하니까 이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콤바인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몬체라트를 가면 여기 가야 돼요. 요거 사랑 열차. 그럼 저희는 지금 몬체라트에 가는데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 가면은 성과제도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성과제는 오늘 못 보고 성모 마리아 상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짜를 선택을 하고요. 이러면은 예약이 완료돼요. 별도로 내야 되는 요금은 없고 그냥 요금만 하면은 돼요. 확실히 바르셀로나처럼 완전 콘서트와 관광지 앉다 보니까 가면서 충분히 예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이제 열차에 몬체라트 지금 가는 사랑 열차 편인데요. 한 30분 정도 걸리고요. 올라갈 때는 가는 방향이 왼쪽까지 앉는 게 좋고요. 풍경을 구경하기 되게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 지금 몬체라트까지 가는 사랑 열차랑 10분 정도 탔거든요. 밑에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고 저기 끝에 수도원이 보였는데 지금 아직 안 보이네요. 다시 가려져서. 뭐 이렇게 엄청 높이 올라가는 산악 열차는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엄청 신기하고 재미있어요.
뭔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그 기분이에요. 짠! 모세라트 도착했습니다. 한번 내려볼게요. 마지막 내려가는 거는 7시 35분이랍니다. 너무 시원해. 수도원까지 2분 정도 걸면 돼요. 잘 보이시나요? 돌산. 이걸 보고 가우디가 명강인 것 같아요. 영감 받으면 상관없잖아요. 엄청 보면은 실제 보면 엄청 웅장해요. 제가 지금 좀 지쳐서 말을 좀 못하고 있는데 엄청 웅장해요.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갈 건데요. 수도원은 저기입니다. 여기 짜잔 있답니다. 지금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르간 연주하고 있어서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운이 좋으면 오르간 연주를 함께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운이 좋다. 오르간 연주도 보고. 여기 6시에 미사를 드리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 미사 한번 드려보는 것도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엄청 신기하다. 이때까지 봤던 성당들이랑은 좀 느낌이 달라, 그치? 무서웠어 저. 저기가 봐. 몬세라트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바르셀로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를 향하는 기차가 오고 있네요. 저 기차를 타고 갈 거고요. 바르셀로나 여행 기한은 몬세라트를 왔는데요. 굉장히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거든요. 근데 엄청 사람 복잡하고 시끌시끌한 그런 유명한 관광지를 걸어나서 교회의 작은 도시니까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여행지를 찾는다거나 바르셀로나 말고도 또 다른 여행지를 찾는다거나 난 바르셀로나 방문을 했는데 또 색다른 여행하고 싶었는데 그게 네, 오늘은 이렇게 바르셀로나의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바르셀로나는 관광객 유치에서 관광객 관리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관광 홍보보다는 관광을 관리하고 계획하면서 지역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규제가 풀리며 관광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유명 관광지 오지마, 가지마 라고 하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 그 지역 분들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오버투어리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유명하기 때문에 여긴 꼭 들려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의 여행의 목적, 그 다음에 나의 여행 스타일을 고려해서 여행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존중하는 태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글로벌 특파원으로 돌아오는 영상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